내가 처음으로 쓴 식은 뭘 썼냐면은 이런 식을 썼어요. max st-k와 0. 그러면 이 식은 콜옵션의 페이오프죠. 근데 이를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콜옵션을 하나 롱 포지션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max k-st는 0 이렇게 쓰면은 얘는 풋옵션의 페이오프인데 롱 포지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를 그냥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여기 식이 하나 있고 여기 식이 하나 있다. 근데 이 식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식으로만 정리를 하면 이 식이 하나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게 이 맥스에서 사실은 ST가 K보다 크냐 또는 ST가 K보다 작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맥시멈이 돼서 나오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ST가 K보다 크면, 그래서 만약에 ST가 K보다 크면 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는 ST-K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부터는 ST가 K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맥시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ST-K예요. 만약에 ST가 K보다 크면. 근데 만약에 ST가 K보다 작으면, 그러면 ST가 K보다 작으면 콜옵션으로부터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0이 맥시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풋옵션에서 ST가 K보다 작으니까 K-ST가 양수가 돼서 얘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밖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결국 ST-K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수식으로만 생각하면 ST가 K보다 크나 ST가 K보다 작으나 또는 ST하고 K하고 같으나 항상 ST-K가 됩니다. 이게 내가 적은 이제 풋골 페널티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그냥 이게 수식인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붙여서 생각하면 얘도 어떤 상품의 미래의 페이오프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떤 상품의 미래의 페이오프고, 그 다음에 이 ST-K를 우리가 하나로 그냥 어, 포워드 컨트랙의 롱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또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T는 그냥 주식을 하나 샀을 때 걔가 미래가 되면 무조건 S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K는 그냥 내가 K의 현재 가치만큼의 돈을 빌렸을 때 마지막 순간에 K의 현재 가치만큼의 돈을 현재 빌렸으니까 만기 시점이 되면 거기에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걔가 그냥 딱 K가 될 거예요. 걔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얘는 음, 만기 시점의 페이오프인데, 얘네를 만약에 현재 시점으로 내가 모두 다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콜옵션, 근데 이건 만기 시점에서 페이오프고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냥 걔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C, 이 C는 이제 대문자 C가 아니라 소문자 C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풋옵션인데 이게 만기 시점에는 이런 페이오프를 주지만 현재 시점의 걔의 가격은 P예요. 그래서 그냥 C-P가 좌변을 그냥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온 거다. 그 다음에 우변을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오려면 이 ST는 주식 하나만을 생각하면 만기 시점에 이 ST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얘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S0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K가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있고 K가 있는데 얘는 미래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K라고 하는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얘를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를 R에 마이너스 1승. 물론 여기에서의 R은 그냥 이자율이 아니라 1 플러스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뭐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겠다면 이렇게 1 플러스 R로 나누면 걔가 현재 시점의 가격이 되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R은 1 플러스 R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은 우리가 지금 그냥 원 스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또는
또는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R이라고 놨을 때 얘를 적어보면 100의 R-1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만기 시점에서 여기에 이퀄 사인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비트러지가 없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도 얘는 이퀄 사인이 성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 사이에 질문이 되게 많아졌네.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풋콜의 페이오프를 통해서 포워드의 페이오프를 도출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약간의 뜻이 더 있어요. 약간의 뜻이 더 있는 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단 식을 이렇게 만들면 이 식을 그냥 수식이라고 생각해서 좌변 우변을 막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래서 좌변 우변을 막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여기다 쓴 애를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푸컬 페널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C를 만들고 싶다. C를 만들고 싶으면 이 등호의 좌변을 내가 만들고 싶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우변에 있는 일을 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이게 우변에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P 더하기 S0 마이너스 K의 R 마이너스 1승. 그래서 풋옵션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돈을 빌리면 얘의 만기 시의 페이오프가 항상 콜옵션의 페이오프하고 동일한 애가 돼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과 이 풋옵션의 행사 가격이 같아야 하고, 그게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 K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K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K가 여기 있는 숫자가 달라진다면은 이 식이 여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다르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특별한 행사 가격 K1을 갖는 콜옵션은 걔와 같은 행사 가격을 갖는 풋옵션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언더라잉 에셋을 사고, 그리고 그 K1, 이 특별한 가격의 현재 가치만큼의 돈을 빌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는 여기에 썼던 이 우변에, 얘가 얼핏 보기에는 얘가 지금 포워드의 롱 포지션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 K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좀 다르면 얘가 반드시 포워드의 롱 포지션은 롱 포지션인데 현재 시점의 가격이 0이 아닌 포워드.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그리고 얘가 꼭 그러니까 얘네가 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들 사이에 뭐 블랙숄저 포뮬러를 안다 뭐 이런 거를 몰라도 콜옵션하고 풋옵션 사이에는 이 관계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식만 지금 놓고 보면 콜옵션의 가격, 만약에 시장이 있으면 콜옵션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또 콜옵션의 가격도 결정될 거고, 풋옵션의 가격도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주식도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물론 이 주식은 이 콜옵션과 이 풋옵션의 기초자산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요 K는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행사 가격인데, 얘는 그냥 우리가 은행에서 뭐 돈을 빌리고 아니면 돈이 남으면 은행에다 갖다가 주고 하면서 이 각각이 마치 서로 다르게 움직일 것 같지만, 그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아비트러지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푸콜 페러티의 의미입니다. 아직 답변이 충분히 안 됐어도 조금 더 우리가 가보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트라이크 행사 가격은 현재 주가의 이자율을 곱한 건가요? 실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결정이 되나요? 지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이 K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K가 우리가 처음에 포워드 컨트랙을 생각했을 때 서로 상대방과 내가 동의한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포워드 컨트랙을 거래를 할 때 그 포워드 컨트랙은 처음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의 흐름이 없는 거래라고 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거래이기 위해서는 그 K가 사실은 어떻게 결정이 돼야 하냐면은 포워드 컨트랙에서의 K가 사실은 S0 곱하기 R 그리고 이 R은 그냥 이자율이 아니라 1 플러스 이자율 이게 소위 말하는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는 포워드의 딜리버리 프라이스가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러냐? 사실 현실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도 행사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아비트라지가 일어나요. 아닙니다. 리스크 뉴트럴한 투자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푸컬 페널티에 있어서는 리스크 뉴트럴하건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그런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여전히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 리스크 어버스하다, 리스크 뉴트럴하다는 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약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아비트라지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만의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우리가 푸컬 페널티 처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 설명한 방식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당연한 페이오프를 보고 걔를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오면 푸컬 페널티가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이제 트레디셔널한 설명 방법인데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이 A는 뭘 하냐면은 콜옵션을 하나 살 거예요. 그리고 이 B는 뭘 할 거냐면은 풋옵션을 하나 팔고 언더라잉 에셋을 사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거예요. K의 현재 가치만큼.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를 현재와 현재 그리고 여기가 만기 그리고 만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ST가 K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ST가 K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B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래프를 채워나갑니다. 여기가 현재 그 다음에 여기가 만기 그리고 만기에는 ST-K ST가 K보다 큰 경우가 있고 지우개 ST가 K보다 큰 경우가 있고 ST가 K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현재 시점만 생각해보면 내가 콜옵션을 하나 샀어요. 콜옵션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콜옵션의 가격만큼의 현금이 나한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C라고 쓸 거예요. 네, 만기 시점이 되면 이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K인 콜옵션이기 때문에 콜옵션의 페이오프에 따라서 여기서는 ST-K 그리고 여기서는 ST가 K보다 작으니까 0만큼의 페이오프가 생깁니다. 이게 A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시점에 쓰는 돈, 그 다음에 미래에서의 페이오프예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풋옵션을 하나 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캐시플로의 관점에서 쓸 겁니다. 풋옵션 하나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P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하나 살 거기 때문에 S0만큼의 돈이 나가야 되고 이만큼의 돈을 빌리기 때문에 K의 R-1만큼의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일에 대해서 만기 시점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풋옵션을 하나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 풋옵션의 페이오프는 풋옵션을 팔면 안 되는데 풋옵션을 사고 언더라잉 에셋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린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P. 그래서 만기 시점에서는 풋옵션이니까 여기는 0, 여기는 K-ST.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하나 샀는데 기초자산은 만기 시점이 되면 무조건 ST가 돼요. 그죠? ST가 K보다 커도 그냥 ST고 ST가 K보다 작아도 그냥 ST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얘를 만기 시점이 되면 갚아야 돼요. 근데 얘가 K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온 숫자만큼 돈을 빌렸기 때문에 만기 시점이 되면 얘가 딱 K가 돼요. 그래서 K만큼 갚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더하면 얘가 ST-K. 그리고 이거 세 개를 더하면 여기는 ST, ST 지워지고 K, K 서로 지워져서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만기 시점에 가질 페이오프나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질 만기 시의 페이오프가 서로 같아요. 따라서 아비트러지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현재 시점에 이러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캐시플로우가 흘러는 걸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C, 여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S0 플러스 K의 R의 마이너스 1승. 인데 이건 지금 캐시플로우의 관점에서 쓴 거고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식에다가는 양변에 똑같이 뭐 플러스 1을 곱하든 마이너스 1을 곱하든 이 식은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편한 건 뭐냐면은 얘를 포지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나면 그리고 이 P를 왼쪽으로 옮기면 C-P가 되겠죠. 그래서 콜옵션을 하나 롱을 하고 풋옵션을 하나 숏을 하는 것은 그게 결국은 얘고 얘는 그냥 얘와 같다가 풋콜 패러티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설명했던 방식은 만기 시점에 그냥 당연히 성립하는 수식을 놓고 걔를 현재 시점에서 보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시점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각각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만기 시점에 A의 캐시플로우 그리고 만기 시점에 B의 캐시플로우를 봤는데 만기 시점 A와 B의 만기 시점의 캐시플로우가 같기 때문에 아비트러지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각각 만든 포트폴리오의 현재 시점에서의 캐시플로우는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식을 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롱 포지션으로 포지션으로 해석한 풋콜 패러티의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죠. 풋옵션과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풋옵션과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르면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항상 언제만 성립하냐면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행사 가격이 같을 때만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아까 K1이라고 썼었죠. 그리고 P의 K1이라고. 그러고 나면 얘는 S0. S0는 K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K1의 아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 K들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사실은 날카로운 질문이. 왜냐면은 나중에는 모두 성립하냐면은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요. K2가 또 다른 행사 가격이라 하면 여전히 S0는 같은데 마이너스 K2의 R-1. 그래서 이 첫 번째 식도 풋콜 패러티고 이 두 번째 식도 풋콜 패러티. 마이너스 ST라는 것은 단순히 해당 상품을 판다 또는 빌린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때 베팅하겠다라고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하나 산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주식을 하나 사면 주식 가격이 S0이겠죠. 그러면 이 S0에 만기 시의 페이오프를 그려보면 우리는 만기 시의 페이오프를 그릴 때는 현재 시점의 가격을 안 써요. 그냥 만기 시점에서의 걔의 페이오프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페이오프는 얘는 지금 현재 시점이고 이 오른쪽에 그림은 만기 시점입니다. 물론 주식은 만기가 없지만 우리가 옵션의 만기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얘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얼핏 놓고 보면은 항상 돈을 버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S0만큼의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S0만큼을.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하나도 안 나가요. 그래서 돈을 빌려왔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S0는 미래 시점이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 식 자체가 이게 Y는 그냥 ST의 식이니까. 근데 생각해 볼 거는 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만기 시점이 되면 갚아야 돼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얼마를 갚냐면은 일정한 금액을 갚는 거죠. 근데 이 일정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S0 곱하기 R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그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는 사실은 이 그래프의 식은 ST 마이너스 S0의 R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S0만 R만큼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얘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사면 만기 시점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취한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든 돈은 0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거를 이 푸컬 페널티하고 잘못 설명을 했는데 내가 쓰고 싶었던 말이 사실은 이거네.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코스트는 nothing인데 내가 코스트가 nothing이라고 해서 만기 시점에 nothing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뭘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그냥 난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기 시점에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이어서 0이에요. 근데 난 지금 현재쯤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할 수가 있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면 그러면은 돈은 하나도 안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각각의 의미가 지금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르다는 게 하나는 주식을 샀다라는 거고 하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은 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페이오프를 갖고 그 다음에 얘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페이오프를 가져서 이 둘을 합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처음 시점에는 둘 다 코스트는 0이지만 하나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고 또 누구 하나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아까 이제 쇼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이너스 S0. 이 마이너스 S0가 뭐냐면은 주식을 내가 빌렸다가 그러니까 빌려서 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S0라고 하는 돈이 생기겠죠. 그럼 그 S0를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다가 갖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뭐냐면
주식을 빌려다가 팔고 거기서 생긴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갖다가 넣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일단 이 주식을 판 사람은 주식만 팔았으면 얘가 되고, 근데 은행에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고 나면 이런 식의 페이오프가 그려진. 그래서 어, 이게 주식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숏 포지션을 취한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받고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면은 돈을 잃어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취한 사람을 가지고 숏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0이라고 해서 나의 코스트가 0이라고 해서 0을 가지고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0이지만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콜을 팔고 풋을 사는 게 아니라 콜을 사고, 그러니까 콜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풋의 숏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얘를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걸 캐시플로우라고 보면은 여기는 돈이 들어왔네? 돈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콜옵션을 팔았구나. 이거는 돈이 나갔네? 그러니까 풋옵션을 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콜은 롱 포지션을 취했고 풋은 숏 포지션을 취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할 때 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별하게 내가 캐시플로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할 때는 캐시플로우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푸컬페러티의 수식 전개 과정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식이 의미하거나 이 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 다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확 다가가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푸컬페러티는 일단 이해를 했다니까 다행이고, 푸컬페러티는 이해를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C-P는 뭐 있죠? S0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R1. 얘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퀄 사인에 좌변에 있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변에 있는 일을 하면 된다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냥 좌변에 있는 일을 하려면 좌변에 있는 일을 하면 되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973년에, 1973년이 나름 의미 있는 해라고 하는 게, 이때가 블랙셜즈 포뮬러가 발표된 해이면서 동시에 어떤 해이냐면은 이때 처음으로 옵션 시장이 문을 연 때입니다. 옵션 시장이 문을 열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옵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옵션, 콜옵션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시장이 처음 시작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1973년에 미국에서 옵션 시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이전에는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살려면 그냥 개인하고 개인이 연락을 하고 기관과 기관이 연락을 해서 하는 거지, 어떤 중앙화된 이 거래소가 있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놀랍게도 1973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옵션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옵션 시장에는 뭐만 있었냐면은 콜옵션만 있었어요. 풋옵션이 없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콜옵션은 우리가 아는 콜옵션이에요. 그래서 뭐 콜옵션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이거 말고 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이거 말고 은행에서 돈을 뭐 맡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내가 풋옵션을 사고 싶다든지 또는 풋옵션을 팔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예를 들면 풋옵션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냐면은 나는 주가가 풋옵션의 페이오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돈을 벌고 싶은데 그 대신 나의 예상이 틀려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그냥 내가 낸 옵션의 가격만큼 밖에는 돈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시장에 대한 관점이면 이걸 하고 싶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면 옵션 시장에 가서 풋옵션을 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시장에 풋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풋콜 패러티를 이용하면 이 시장에 풋옵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좌변에다가 P를 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변에다 P를 두면은 여기는 이 식으로부터 좌변에다가 P를 두려고 하면 우리 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게 다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C-S0 플러스 K의 R-1승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 뭐냐면 이 세상에 풋옵션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풋옵션의 같은 행사 가격을 갖는 콜옵션을 하나 롱을 하고 언더라잉 에셋을 숏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 가격에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은행에다가 맡기면 그러면 나는 풋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동일한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가 궁금한 학생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A라고 놓고 이 사람을 B라고 놓고 내가 아까 그렸던 그 테이블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여기가 만기,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여기가 만기. 이 그래프를 써 한 사람은 A의 입장에서 얘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B의 입장에서 얘를 그려보고 나면은 그러면은 굳이 이 A가 아니더라도 이 B 쪽의 페이오프가 딱 여기가 K-ST 0 반대인가? 여기가 0 K-ST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굳이 풋옵션이 없어도 이 우변에 있는 일을 하면은 된다. 이게 풋콜 페널티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풋콜 페널티가 이 세상에 역할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코스피 200을 숏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코스피 200을 우리나라에서 숏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개인은. 근데 코스피 200을 숏을 못한다고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S0만 남기고 얘를 다 넘겼다고 생각하면 P 마이너스 C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풋옵션을 하나 사고 콜옵션을 하나 팔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만큼의 돈을 빌리면 그러면 이 오른쪽이 주는 페이오프가 뭐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벌고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잃는 그런 페이오프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굳이 기초자산을 숏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일을 하면 된다. 근데 이 세상에 풋옵션은 당연히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콜옵션도 당연히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자율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온 다음에 이 옵션들의 만기 때 내가 돈을 갚겠다 라고 하면 이 페이오프는 이 우변의 페이오프는 요 마이너스 S0하고 동일한 페이오프를 줘요. 이게 바로 옵션을 이 풋콜 페널티를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기에서 콜 옵션의 숏 포지션 앤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다가 맞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자 일단 요 맥스 얼마 얘가 콜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이 옵션의 숏 포지션이 아니라 롱 포지션을 취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은 풋 옵션인데 이 풋 옵션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풋 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호도 되게 헷갈리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게 콜 옵션입니다. 이게 풋 옵션입니다.
그리고 콜옵션의 페이오프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가 롱이다, 누가 숏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롱은 플러스고 숏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덜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페이오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한쪽 관점으로 똑같이 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얘를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둘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들 수 있으면 포지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해라.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필요하면, 자, 지금부터는 이게 현금 흐름입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풋콜 페널티라는 공식을 통해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리플리케이트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내가 든 얘기에서는 풋옵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풋옵션이 존재하지 않아도 콜옵션과 기초자산과 은행만 있으면 풋옵션을 만들 수 있다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기초자산을 다루는 시장이 있고, 이 세상에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콜이나 또는 풋이라고 하는 파생상품 시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뭘 배웠냐면은 포워드라고 하는 것도 배웠거든요. 근데 포워드는 사실은 콜옵션의 롱 포지션 그리고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잘 취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포워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포워드의 롱 포지션과 포워드의 숏 포지션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콜과 풋의 콜의 롱, 그 다음에 풋의 숏, 이걸 함으로써 어떤 때는 이 둘이 만나면 이렇게 일정한 직선이 그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돈을 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초자산과 은행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옵션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옵션은 그 기초자산과 은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율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이제 이 세상에 콜도 있고 풋도 있고 포워드도 있고 한 이런 세상에서는 때로는 콜과 풋과 포워드를 가지고 거꾸로 기초자산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기초자산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쇼킹한 방법은, 자, 우리가 콜옵션을 생각하는데, 내가 항상 콜옵션의 페이오프를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콜옵션의 행사 가격인 K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그림을 그려봐요. 콜옵션이 있는데 행사 가격이 0인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행사 가격이 0인 콜옵션의 페이오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K가 100이면 여기서 꺾어지면 되고, 90, 80, 70, 60, 50. 근데 K가 0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걔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얘는 그냥 기초자산을 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행사 가격이 0인 콜옵션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를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사 가격이 0인 콜옵션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냥 주식을 사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될 거 아니냐? 또는 내가 지금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행사 가격이 0인 그런 콜옵션은 아무도 안 판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행사 가격이 0인 삼성전자 콜옵션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행사 가격이 0인 콜옵션이 어디에서 거래되냐면은 홍콩에서 거래돼요. 그러니까 이 홍콩 시장에서 그냥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그런데 얘 이름은 정확하게 콜옵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콜옵션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콜옵션인데 행사 가격이 0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걸 살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삼성전자고 행사 가격이 0이면 행사 가격이 0이란 얘기는 그냥 만기 시점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삼성전자의 가격 그거만큼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주가만큼의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오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무조건 이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야 되는 게 이렇게 무조건 이익인데 현재 시점에 돈이 안 들어가는 데는 그건 없어요. 이렇게 무조건 이익이려면 나는 반드시 현재 시점에 얼마인가를 내야 돼요. 그럼 얼마를 내야 되냐? 이 콜옵션이 있다. 행사 가격이 0인 삼성전자의 콜옵션이 있다. 만기가 1년이다. 이 콜옵션의 지금 현재 시점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는 지금 현재 시점에 삼성전자의 주가예요.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똑같은 가격을 주고 행사 가격이 0인 삼성전자 콜옵션을 사든지 둘 다 보면 만기 시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홍콩에서는 왜 이런 걸 팔까? 이걸 파는 이유는 돈의 관점에서는 얘네 둘이 똑같지만 한쪽은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주식으로서의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주식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룰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 생각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고 싶어. 그런데 어느 정도를 더 사면은 어느 순간에 나의 투자자로서의 지위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이 너무 많으면 그 대주주 리스트에 올라가서 어떤 특정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사의 주식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진짜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가서 삼성전자의 행사 가격이 0인 콜옵션을 사면 됩니다. 홍콩 시장에 가서.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예상이 맞아서 주가가 오르면 비록 내가 얘를 S0를 주고 그 이만큼의 현재 시점의 주가만큼의 돈을 주고 이 콜옵션을 샀지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오르면 그러면은 예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홍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걸 파는 사람은 왜 이런 걸 팔까? 실제 가격은 S0 플러스 수수료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 주에 뭐 5만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사실 이런 콜옵션은 5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지하는가?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상품은 나도 만들 수 있는 게 누가 와서 나한테 삼성전자 주가만큼의 돈을 낼 테니까 나중에 만기 시점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만기 시점만큼의 돈을 자기한테 돌려주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다오 하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이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난 여기다 항상 1,000원씩 붙여서 팔 거예요. 그거를 5만 1,000원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거 팔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해지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서 1,000원은 내 수수료니까 빼고 5만 원 가지고 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사면 돼요. 그래서 만기 시점에 그 사람이 와서 삼성전자 주식 줘. 그러면 그 주식을 그냥 주면 되는 거죠. 주가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얘네들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컬페널티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리플리케이트 하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오, 지금 푸컬페널티는 유로피언 옵션일 때인 것 같은데 아메리칸 옵션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나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옵션에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한 학생이 아주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아까 1969년에 어떤 사람이 이 푸컬 페널티라는 걸 발견해서 어, 논문을 실었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논문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푸클 페널티라고 하는 걸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유로피안 옵션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논문의 주장에 의하면 아메리칸 옵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가 그 논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메리칸 옵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논문의 절반은 틀린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초로 학문적으로 푸클 페널티를 발견한 논문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레퍼런스로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논문을 너무 열심히 읽다 보면은 거기서는 아메리칸 옵션에 대해서도 약간 성립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유로피안 옵션에 대해서만 성립하지 아메리칸 옵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푸클 페널티. 그렇죠. 코스피 200을 숏한다는 말은 코스피 200에 있는 200개의 주식을 비중에 따라서 공매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200개의 주식이고 걔를 딱 원하는 비율만큼 순식간에 빌려서 그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 거의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사실은 practically 숏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우리가 숏을 한다라고 할 때는 푸컬 페널티를 이용하면 굳이 숏을 하지 않더라도 숏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지션을 현재 가치화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음. 옵션 상품은 만기에 페이오프가 발생하니까 현재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지불하는 비용 개념이 아닌가요? 그렇죠? 현재 매수의 페이오프가 어떤 개념인가요? 음. 자, 우리가 처음에 콜옵션이 무엇이다, 풋옵션이 무엇이다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콜옵션의 롱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 포지션인 사람이 무조건 좋아요. 그죠? 왜냐면 최소한 0이거나 아니면 이익이니까. 따라서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은 현재 시점에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가 C라고 표시하고 이것을 옵션의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어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콜옵션을 하나 롱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만기 시점에서의 얘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내가 얘를 현재 시점화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필요가 아니라 생각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나는 현재 시점에 C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는 S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의 식은.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에 따라서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은 맥스 ST 마이너스 0과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행사 가격이 0인 콜옵션이죠. 근데 둘을 생각해 보면 둘의 페이오프는 똑같아요. 자, 이거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죠. 그죠? 좋은 일만 생기려면 현재 시점에서 이런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S0만큼의 롱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면 만기 시점이 되면 예, 얘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니까 나는 현재 시점에 S0만큼의 돈을 비용을 써야만 한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돈이 없으면 현재 시점에 나한테 이만큼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0만큼을 은행에서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S0만큼을 은행에서 빌려왔으니까 나는 만기 시점에 얼마만큼을 갚아야 되냐면은 S0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한 것만큼을 갚아야 돼요. 따라서 이 두 개를 합하고 나면 우리는 이러한 페이오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그리고는 만기 시점에 이렇게 되는 거나, 또는 그냥 현재 시점에 돈을 하나도 안 쓰는데 나 만기 시점에 이런 애를 가질게 라고 포워드 컨트랙을 하는 거나, 그런데 그때 포워드 컨트랙에 얘가 하필 얼마냐면 우리는 K라고 표시했는데 얘가 실제로 가치가 0인 포워드 컨트랙이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은 S0 곱하기 R이어야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거나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거나 만기 시점이 똑같아져요. 이게 이 K가 얘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 아비트러지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포워드 컨트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비트라지를 생각하고 이 거래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상품이 필요해서 그냥 나는 롱 포지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난 얘를 진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이걸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사고 그냥 적정한 가격이면 된다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이 K가 결정되는데, 이 K가 만약에 여기서 결정되는 K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비트라지 노 아비트라지 프라이스하고 같지 않으면 거기에 아비트라저들이 들어와서 이 가격을 점점 노 아비트라지 프라이스로 가도록 중간에 아비트라지를 취해서 이 가격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숫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장이 딱 열리고 들어가서 보면 코스피 200도 물론 움직이지만 코스피 200을 한 달 후에 내가 사겠다 또는 한 달 후에 팔겠다, 이게 그 얼마에 사겠냐 얼마에 팔겠냐라고 하는 그 가격이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난 살게 나는 팔게 하면서 계속 계약을 맺어가는데, 그 가격이 그 가격을 이제 우리가 K라고 표시하지만 그 가격의 실제 의미는 S0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제 코스피 200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베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나는 코스피 200이 내려갈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숏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내가 롱을 하겠다 또는 이거하고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나는 숏을 하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진짜 코스피 200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 주식을 다 빌려다가 팔고 그걸 은행에다 맡기든지. 그런데 이거보다는 얘가 거래가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은행에다 갖다 놓고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선물 거래에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왜 순간순간마다 변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S0가 순간순간마다 계속 변해요. 왜냐하면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변하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당연히 따라서 변해요. 왜냐면 S0가 계속 변하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변하니까 기초자산인 S0의 가격이 변할 때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현물 시장이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선물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선물 시장이 더 커지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이제 영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이 된 것 같고, 유로피안 옵션이는 뭐고 아메리칸 옵션은 뭐가 다른가요? 우리 한번 얘기했는데, 유로피안 옵션은 만기 시점이 되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유로피안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 시점에도 행사할 수 있지만 만기 시점 이전이라도 내가 원하면 그 원하는 행사 가격으로 사겠다, 또는 그 원하는 행사 가격으로 팔겠다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메리칸 옵션입니다. 우리가 CRR 논문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CRR 논문은 아메리칸 옵션과 유로피안 옵션을 동시에 다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유로피안 옵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CRR 논문에서 유로피안 옵션 부분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이제 아메리칸 옵션도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게 유로피안 옵션이고, 이 푸컬 페널티는 하필이면은 유로피안 옵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관계식입니다. 아메리칸 옵션에 대해서는 아직 또 아메리칸 옵션은 가격식이 그러니까 블랙쉴즈 포뮬러 같은 그런 가격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블랙쉴즈 포뮬러도 아메리칸 옵션에 대한 가격식이지 유로피안 옵션에 대한 가격식은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 푸컬 페널티를 우리 파이널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였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그 질문이 많은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지금 플립트 러닝 코스를 이제 다음 학기에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지금 해주니까, 예, 여러분들만 질문하면은 얼마든지 플립트 러닝 코스가 재미있겠다. 자, 식이 이거죠. 마이너스 K의 R 마이너스 1.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콜옵션의 가격, 얘는 풋옵션의 가격, 얘는 기초자산의 가격, 자, 얘는 이 옵션들의 행사 가격. 자, R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R을 1 플러스 이자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자율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이자율? 이게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뭐 기준금리인지 아니면 뭐 은행에서 있는 뭐 CD 금리인지 아니면 대출 금리인지, 근데 저기서 말하는 이자율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할 때는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험이 없는 이자율, 리스크 뉴트럴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 프리 인터레스트 레이시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위험 이자율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리스크 프리 레이시 있으면 모든 이론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프랙티컬리 해보려니까 리스크 프리 인터레스트 레이시 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뭐 CD 90일물을 무위험 이자율로 쓰자, 또는 미국 같으면은 뭐 트레저리 반드 뭐 1년짜리 물을 쓰자, 이런 식으로 대용치로 예를 쓰자지 실제로 리스크 프리 레이시 얼마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은 이 세상에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C도 관찰할 수 있고 P도 관찰할 수 있고 S0도 관찰할 수 있고 K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R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수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은 누구누구의 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리스크 프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이 세상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써보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옵션 프라이싱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의 가격, 풋옵션의 가격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계산할 거라고요. 특정한 이자율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자율을 우리가 Y라고 놓고 나머지 콜옵션의 가격, 풋옵션의 가격, 기초자산의 가격, 행사 가격, 이 푸컬 페널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어, 계속해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은 U와 D가 있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곱해주는 숫자, 내려갈 때 곱해주는 숫자. 그리고 이 U와 D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그마,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변동성이 무엇인지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근데 푸클페러티는 얘네를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변동성이 이 세상에서 관측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숫자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용치로 이거를 쓰자라고 하는 숫자만 있지 실제로 직접 관측은 할 수 없는 숫자가 변동성.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있는 무위험 이자율이고. 근데 이 푸클 페너티는 이 변동성하고 상관없이 성립하는 A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무슨 뉴럴 네트워크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면 실제 옵션의 가격, 여기도 실제 콜 옵션, 실제 풋 옵션, 그다음에 실제 그때 코스피 200 지수 행사 가격을 넣어서 그거로부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옵션을 막 사려고 팔려고 하고 기초자산을 사고 팔고 뭐 포워드를 사고 팔고 막 이러는데 그들은 명시적으로 자기의 리스크 프리 레이시 얼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들의 시장 본능에 의해서 막 행동을 하는 사이에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명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 프리 레이시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모형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만약에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위험 이자율이 얼마다 이런 거를 인공지능을 가지고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과 뭘 해볼 수 있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뭐 이렇게 매번 뭐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 기준금리와 실제로 우리나라 옵션 시장에서의 금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재 금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게 옵션 시장에서도 실제로 금리가 내려간 것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종류에 대한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볼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아예 프랙티컬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옵션 시장 데이터를 보면 알지만 이게 행사 가격에 따라서 요 R이 일정하지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어쩌면 여기에 아비트러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론에 따르면 R이 일정해야 되는데 행사 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위험 이자율을 일정해야 되는데 그 무위험 이자율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아비트라지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일로 쓸 수도 있겠죠. 이게 파이널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수업은 뭔가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사실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게 세상이 변하진 않았는데 세상을 새롭게 보는 방법. 그래서 이게 배운다라는 게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우면은 원래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옛날에도 그랬는데 걔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R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를 이제 R-1이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원 스텝이니까 그렇게 했고 사실은 얘가 이제 식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물론 이제 우리는 요거 전체가 R이지만 예.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바뀌어서 이렇게 약간 약간 이게 식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아무튼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얘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구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사실 재밌는 거는 여기다가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나올 숫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보는 프로젝트는 사실은 다 토이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우리가 만든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답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혐의 이자율이 얼마인지도 알고, 우리가 뭐 발러틸리티 하면 발러틸리티가 얼마인지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프랙티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건 이제 내 수업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콜옵션 데이터, 풋옵션 데이터, 기초자산 데이터, 뭐 선물 데이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시켜보면, 그러면 예,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말한 대로 그냥 식어서 풀면 예, 식은 그냥 이겁니다. 근데 이 식을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봐라.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예. 그게 우리가 어, 아카데믹한 수업을 하는 거죠. 나는 틀림없이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다음 주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면은, 근데 아쉽게도 다음 주는 날짜를 보니까 6월 6일이어서 현충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할 겁니다. 어, 오, 아쉽다. 오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통 다음 주 휴강입니다. 그러면은 와, 그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가 나오는 거 같아서. 나는 정말 한 시간만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오늘 쉬지 않고 떠들었는데,